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간밤에 요즘에 저는 이제 잠을 어떻게 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시겠지만 초저녁이 되기 전에, 그때 좀 약간 낮부터 저녁이 되기 전에 밤이 되기 전까지 좀 자다가 이제 한 10시 정도? 한 8시, 9시 정도 되면 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늦게까지 있거든요. 늦게까지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보면서 뭐 대응할 거 대응하고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7,600달러인가? 7,650달러인가? 네, 거기까지 비트코인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움직이길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패턴은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 장세가 지금 박스권 형성으로 지금 있는 현재까지는 이제 형국이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가 서서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죽어있던, 숨죽여있던 알트코인들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 이제 지금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확률상 그래도 조금이라도 맞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 빗나가면, 그렇죠. 예, 되게,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그래도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제가 항상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떨어져 봐야 7,600달러, 7,500달러 언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자, 저 말고도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걸로 이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2017년하고 되게 많이 틀리다. 2017년에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We didn't have. 자, 벡트 거래소 아직까지 오픈하지 않았어. 근데 오픈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지금 샘플링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고, 피델리티 자산운용사가 크립토 에셋에 관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 광고를 하고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그리고 잭 도시, 트위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유명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비트코인에 관해서 지금 외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폰도 마찬가지고, 지갑하고 암호자산하고 지금 연결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 방향성에 관해서 지금 이미 공개적으로 시사를 한 바가 있고, 또 HTC 폰 같은 경우도 풀로드로 이미 암호자산에 관해서 이미 연결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 그런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UI가 되게 무겁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러지 않았었는데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광범위하게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런 어떤 콘텐츠들 있죠. 뭐 트위터라든가 뭐 유튜버, 하다못해 뭐 블로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각종 자료들, 하다못해 우리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도 예전보다 이 암호자산 투자나 암호자산에 관한, 블록체인에 관한 그런 어떤 그 다양한 자료들이 되게 많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폭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것도 되게 재미난 뉴스인데, 자, kitco라고 있어요. kitco라고 아마 어플이 아마 아실 거예요. 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어플이 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kitco가 금은 투자나 광물 투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얘들이 이제 사실은 이익 집단 중에 최고거든요. 근데 거기 막스카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가서 미디어상에서 이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거는 골드가 아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막스카이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10만 달러면 우리 하나로 따졌을 때 1억이 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뭐 1억이 3년 이내에 1억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제 좀 약간 허무맹랑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 3억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크립토 커런시 말고 이쪽 시장은 점점 커가는 와중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원화라든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위에나 달러도 마찬가지로 표면상 봤을 땐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작업을 지금 현재 상황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한 가지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금리에 관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벌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방어 수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뭐 금리에 관해서 뭐 만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중국 너네가 그래? 그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들 국가에 가지고 있는 피아트 머니에 관해서 지금 캐시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현물 화폐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취약성을 점점 드러내고 마지막 불을 태운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베네핏은 분명히 암호화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키트코 어떻게 보면 금은 투자자한테 메인 핵심 심장부와 같은 데 가서 막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이 10만 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게 단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키코도 그걸 알아, 이미. 여기 보면은 이 어플이 키트코예요. 예.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종하는 뉴스거리가 있는 데예요. 사실 금속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골드하고 실버 가격. 자, 올랐다고 치고 1297불, 그리고 실버가 14달러 86센트예요. 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리고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람 중에 예전에 계속 떠들었어. 야, 뭐 위기가 오면 금은 투자해야 돼. 막 이렇게 작년서부터 떠들었던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올해 중반까지 오면은 뭐 많이 오를 거야.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아무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저는 작년서부터 얘기했잖아. 이거 별 볼 일 없다. 하여튼 그래서 예. 어쨌든 끝까지 지켜보세요. 예, 누구의 논리가 되게 많고, 중국에 관한 것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사람하고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근데, 제가 그래도 적중률상 아마 봤을 때는 조금 맞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왔고, 여태까지. 자, 이거는 비트코인 CME 선물에 관한 건데, 지금 상승률에 관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건데 상승률이 123.97%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금은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지금 보면은 1월 달에 360만 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900만 원, 1000만 원을 찍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현재 상태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관해서 우린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뭐 CNBC에 이제 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트레이더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선물에 관해서 6월까지 지금 타겟팅을 해놓은 게 뭐냐면 스탑 루즈, 그러니까 8,225달러는 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는 7,950달러에서 팔 거다. 그리고 타겟은 7,550달러다. 그래서 사실은 하방으로 걸어오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7,650달러나 7,550불에서 8,200불까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세 있죠. 8,225달러에 7,550불. 이게 박스권으로 갈 거라는 거죠. 당분간.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률의 곡선을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지켜보자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폭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이다가 많이 이제 제가 그때 1300 사토시를 말씀드렸는데 갈 것 같이 하다가 비트코인 때문에 못 갔어. 근데 아마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에이다가 이제 향후 얼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에이다가 28% 정도 상승할 확률이 다시 높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이제 방송 자료 만들기 전까지는 1019 사토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1차적으로 바라보는 상승 타겟까지가 1300 사토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적게 잡아도 28% 정도 상승 정도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이더리움이거든요. 이더리움도 잘 가다가 주춤주춤했어. 왜? 비트코인이 그랬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
지금 이 상황에서 박스권 횡보를 한다면 결국에는 모든 어떤 그 스트림은 알트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지금 다시 이더리움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지금 보면은 302달러까지 타겟팅을 지금 현재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로 환산했을 때 26만원 언저리까지 있는데 최소 잡아도 단기적으로 30만원 이상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33만원? 예, 30만원에서 33만원 언저리. 예. 그래서 가격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 무리수가 있는데, 그래도 각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잘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이득은 보실 수 있다. 물론 장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상향의 그림은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는 거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추종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지금 보시면 타이백원에서 투자했던 어떤 그 타이백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전체 투자 비중 중에 지금 보면은 뭐 1%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나머지 정도는 다른 알트코인이다라는 거를 어저께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게 분명히 비트코인 조정 장세하고 상관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고 실제로 조정이 일어났고,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1분기 그리고 1분기하고 지금 보시면은 지난 12개월 동안, 그래서 짙은 녹색 같은 걸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12개월 동안이고 녹색으로 있는 거는 지난 1개월 동안이에요. 그래서 녹색으로 지금 앞에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 있죠. 7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 시장에 유입돼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자, 이거는 말하는 게 뭘 뜻할까요? 자, 근데 하물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 자산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어떤 은퇴자들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긴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 유입된 건 16%밖에 안 돼요. 예. 보면 기관 투자가는 73%가 많이 들어왔는데 12개월 동안도 73%가 들어왔고 지금 1쿼터 동안도 73%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근데 개인들은 되게 늦어. 예.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까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게 많고 호기심만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상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는 거죠.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자기네 투자했던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1쿼터에 관해서 공개를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다. 근데 비트코인이 보면 99%야. 그리고 나머지가 1%가 알트코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분기에 비트코인에 집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공개 의미 물음표라고 딱 써 있는데, 그래서 투자 수익을 물론 많이 거뒀겠죠. 근데 얘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부로 공개를 했다는 얘기는 알트코인으로 전향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변화 있으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당 기간은 아마 박스권 장세 조정을 분명히 갈 거다. 이거 하나만 보고도 저는 이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또 이건 누가 또 그린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 사람도 똑같아. 7,650불에서 상승하면은 8,000달러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거는 다 트레이더가 다 틀려요. 근데 저는 항상 공통점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이 다이어그램이 만약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항상 객관화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차트를 많이 봐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이 맞춰지는 게 있으면 거의 그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스권 장세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실화되고 중장기로 갈 경우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절호의 그런 타이밍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 근데 오늘 제가 아는 걸로는 바이낸스에서
자기네 뭐 UI, 뭐 인터페이스 개선인가 개인 바이낸스 측에서 뭐 플랫폼을 뭐 어떻게 뭐 개선한다든가 뭐 그거 해서 6시간 동안 뭘 정비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는 거죠. 과연 가두리가 풀리는 시점이 오늘인데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건 개인의 판단이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예전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되게 많이 상승을 했었어. 근데 어느 정도 조정 장치를 다시 들어갔어.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시 이더리움이 오르면 그 다음에 찻순을 두고 비트코인 캐시 다시 가긴 가겠죠. 50만 원을 넘어서 언저리까지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저께 생뚱맞게 갑자기 XRP가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 여기 보시면은 18.12% 상승했다. 근데 아마 더 상승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편중된. 그러니까 XRP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비트코인 캐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하물며 이제 돌아가면서 찻순대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장투자로 만약에 이 시장에 계속 남아 계실 경우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그리고 G캐시. 예.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5곳을 딱 추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암호화폐랑 상관이 없긴 한데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예. 이 나라들.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나라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 중에 가본 나라가 많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로 만약에 돈을 많이 버시면 이 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땐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셔가지고 돈을 충분히 쓰실 만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전해서 나가실 때는 만약에 그게 있죠.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이제 팁을 말씀드리면 유로 중에 가장 큰 돈이 있어. 500유로짜리. 지금 유통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500유로짜리를 지갑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가시면은 좀 충분히 현금을 많이 쓰실 수도 있고 뭐 카드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알렉스 크루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면서 암호화폐 전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저께서부터 이제 3시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XRP가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살 수 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XRP가 0.40달러였다. 근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8,000달러였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고점이다. 근데 XRP는 아직 싸다. 라는 얘기를 오히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0.4달러였다. 근데 2017년에 2만 달러를 찍었다. 근데 자기는 XRP와 함께 자기는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 저는 XRP를 타이밍 좋게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타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금 바라보고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또 강조해서 말씀드린 나스닥에서 3가지 인덱스 지수가 들어갔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자, 그 중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좀 어느 정도 올랐었어. 근데 XRP가 안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했던 거 사실은 막판으로 막차를 탔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모험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리스크를 안고 분명히 접근했던 건 분명히 아니다. 이게 장투로 XRP 투자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램페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XRP에 관해서. 자, XRP가 모든 어떤 기관 투자가들, 그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블록체인하고 연결한 어떤 그런 기술에 있어서. 근데 이게 쉽게 1000배 정도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 리스크를 많이 갖지 않은 상태의 코인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500원 언저리는 분명히 계속해서 맴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다음에 800원. 예. 제가 보는 거는 800원이 아마 머지 않은 시점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밍의 문제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자, 그리고 이거는 이더예요. 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더가 30만원 언저리, 33만원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번에 한번 올라가다가 못했어. 에이다 같이.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 장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통되게 이더에 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관해 저는 자세하게는 안 보여드려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공통된 게 있으면 그 단어대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분석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대표거든요. CEO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드롭골드라는 어떤 그 광고 있죠. 근데 이거를 자기네가 아직까지 TV쇼에서 이걸 스타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막 그런데 보면은 TV 광고에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 막 이렇게 우린 알고 있잖아. 근데 아직까지 광고도 시작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광고도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는데 얘네가 베리 실버트 이쪽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대중들이 아직까지 이 시장에 맥시멈으로 차 있지도 않다. 아직까지 광고를 하기, 진짜로 TV 광고를 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린 아는 거지. 뉴스에 나온 것만 보고 믿잖아요. 저도 믿었었고, 광고 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베리 실버트가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죠. 아직까지 광고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넨 알아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시 레이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다음 사이클에는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냐. 그래서 통계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네 번째 게 140만 달러예요. 14만 달러예요. 14만 달러. 자, 근데 현실적으로 다음 사이클 4,289명 중에 지금 42%가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갈 거다. 그럼 중첩되는 게 5만 달러 정도죠. 저도 이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을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걸 보면. 그럼 지난번 2017년대 있었던 최고점에 있었던 시총보다 2배 정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근데 제가 보는 그림도 이 정도는 갈 거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1억 간다, 2억, 3억 간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연말까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상황이 2017년하고 지금 2019년, 그리고 2020년 가면서는 판이 아까, 되게 많이 틀려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때랑은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되게 많이 틀려졌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조정이긴 한데 이 사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지금 8,0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조정 장세를 어느 정도 거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그림에서는 11,6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솟구쳐서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라고 시기는 누구도 말을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11,600달러까지 단기적 시세 상승이 있을 거다. 근데 여러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것저것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섹에서 지금 딜레이를 했다.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그래서 이게 조정의 재료로
시장 반응은 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ETF 딜레이에 관해서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이 있고 나서 바로 반등 장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근데 광폭은 아니야, 분명히. 알트코인들을 죽일 정도까진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보시면은 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우리 자기네 어떤 블록체인 오미세고에 관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을 한다. 예. 그리고 오미세고가 이제 이번 연도하고 내년에는 좀 많은 것들을 체인지할 거다. 블록체인 어떤 그 공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오미세고하고 협업해서 움직이는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블록체인 업계에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동남아 위주다. 동남아에서 머무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동남아는 샘플링하는 구간이고 진짜 주 무대는 사실은 세계를 상대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어떤 그 메인 투자자가 되는 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면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찾아서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장투를 하고 있는 거고, 전 제가 찾은 어떤 그 문서에서는 그 기사에서는 소프트뱅크하고 미조우 그룹이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동남아에서 이걸 갑자기 그냥 단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누군가가 그린 파라볼릭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상승했던 거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2011년에는 31달러였다. 2014년에는 1177달러였다. 2017년에는 19,764달러였다. 2022년에는 78,5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도 이걸 분명히 그렸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서부터 3년 이내에. 그래서 지금 조정장세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정장세가 갑자기 와서 급락을 하거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린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2017년도와 같은 그런 시장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 갑자기 내가 은행에 가서 은행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뭐 ATM 머신 가서 막 내가 거기다 1,000원을 넣었는데 그게 100만원, 1,000만원이 돼서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 시장이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이 그렇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 전과 같은 폭락이 다시 온다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견조한 흐름세,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은 상승세, 너무 과도하지 않은 매도세, 폭락 없는 그런 장세, 서서히 기관 투자가들, 대중한테 광고가 전파되고 그런 시장으로 점점 탈바꿈되면서 자산 시장으로서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은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폭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다른 뉴스에서 뭐 시사적인 어떤 그런 뉴스랑 암호화폐 업계랑 이제 믹스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결론 노출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너무 희망을 조정장세 때 왜 내 코인은 안 가? 이러지 마시고 다 이렇게 차례차례 형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런 순서가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